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사 고정욱입니다. 기사로 알아보는 보험 업권 전망, 이번 달에 또 어떤 기사에 주목을 해야 될지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첫 번째 기사는 어른이 보험 관련 기사입니다. 자, 사회초년생이라면 보험을 가입할 때 1순위로 지금 꼽고 있고요. 그리고 20, 30대 건강보험이 없으면 이 상품을 저렴한 보험료로 적극적으로 이제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인데, 뭐 다 아시다시피 저출산으로 인해서 어린이 보험 시장이 악화가 되다 보니까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가입 연령을 확대함으로써, 이런 방법을 씀으로써 이 어려운 시장을 극복한 것이 바로 어른이 보험이 된 것입니다. 뭐 장점은 다 아시다시피 첫 번째가 보험료입니다. 성인 보험이랑 똑같은 연령으로 설계를 했을 때 뭐 10%, 20% 이렇게 저렴한 이 보험료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주요담보 같은 경우는 가입 금액을 좀 더 높게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물가에 의해서 보장 금액이 낮아지는 부분을 좀 더 커버할 때 이런 걸 또 장점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납입 면제 조항이라든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유연하다. 뭐 예를 들어서 성인보험에서는 급성심근경색증에 진단이 됐을 때 납입 면제가 되지만, 어린이 보험에서는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을 받았을 때, 그리고 성인 보험에서는 뇌졸중, 어린이 보험에서는 뇌혈관 질환 진단을 받았을 때, 이런 식으로 납입 면제 조항의 조건이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특히 감액 기간, 우리 뭐 암이나 중대 진단비 또는 수술비 이런 것들은 감액 기간이라는 게 주어지죠. 가입하고 1년 이내 뭐 진단이나 수술 받게 되면 50%만 지급을 하는데, 어린이 보험에는 이런 감액 조항이 적다 또는 없다,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되기 때문에 어른이 보험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일부 보험사에서는 어린이 보험의 연령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뭐 30대 전용 보험 이런 것들도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집중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시장에. 그러다 보니까 좋은 담보나 좋은 상품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계속 변화를 우리가 바라보다가 혹시 좋은 게 있다라면 영업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기사를 갖고 와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 계속적으로 이제 얘기됐던 바로 중이자 치료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중이자 치료가 대한민국은 세 곳에 있죠. 신촌, 세브란스 병원, 그리고 기장, 제주 이렇게 있는데, 계속적으로 기사가 나올 때 여태까지는 이제 도입됐다, 짓고 있다. 근데 요번에 이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처음으로 환자의 치료를 했다는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60대 전립선 암 2기에 해당하는 환자인데 비전이, 즉 전이가 없었기 때문에 요 중입자 치료로 치료를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일단 이 치료기 같은 경우는 뭐 혈액암이라든가 전이가 된 암에서는 효과가 좀 떨어지고, 고형암 그리고 전이가 안 된 암에 이제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하는데, 그 효과가 어떠냐? 뭐 일단 뭐 X선에 비해서는 굉장히 탁월한 효과, 일단 부작용이 없고, 그리고 횟수가 굉장히 줄어든다라는 거. 그래서 뭐 X선과 비교하면 30회 받을 걸 12번만 받으면 된다. 그리고 이제 더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치료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죠. 30분 만에 준비부터 해서 끝이 난다. 자, 치료 후에는 뭐 여행도 갈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치료가 되기 때문에 뭐 꿈의 치료기, 꿈의 암의 치료기 이런 식으로 불리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 치료기에 이번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전화를 했고요. 그래서 뭐 지금 하루에 뭐 150통, 200통 전화가 오고 치료받으려면 한 10일 정도는 기본적으로 걸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치료비를 함부로 이렇게 저거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가격이라는 게 이런 것들로 결정되기 때문에 치료비에 대한 준비를 두둑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소비자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이런 새로운 치료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금액을 가능하다라면, 여력이 된다라면 돈을 벌 때, 여력이 있을 때 높게 가입시키면 좋겠다라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컨설팅 하시는 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 요번에 이제 실제 치료가 진행이 됐다, 이런 내용들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손보사들이
오토바이 보험의 운전자 보험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운전자 보험하면 일단 자동차의 운전자 보험을 우리가 떠올리는데 다 아시다시피 뭐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이제 조금 표현이 적어갈 수도 있겠지만 미끼 상품 또 트리거 상품 이런 것들로 잘 활용을 했었죠. 그리고 최근에 윤창호법 민식이법을 통해서 법 개정으로 인해서 고객님들한테 보험 리모델링 포인트로도 굉장히 잘 활용을 했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객을 만나게 되면 또 다른 담보들도 같이 봐줌으로써 추가 계약을 끌어내는데 굉장히 좋은 상품으로서 자리했는데 오토바이 보험의 운전자 보험 요번에 출시가 되고 있고 이 상품들이 특히 배달원들도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뭐 미끼 상품, 트리거 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이 기사를 갖고 와봤습니다. 자, 일단 배달원 같은 경우가 가입할 수 있는 게 특징인데 보험료는 굉장히 비쌉니다. 일반 운전자에 비해서 6배 정도 비싸서 가입률이 30%도 안 되는데 30%가 안 된다라는 건 그만큼 가입시키기가 어렵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근데 시장을 잘 공략하면 70% 넘게 넓은 시장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도 뭐 잘 공략하게 되면 좋은 어떻게 보면 컨설팅을 통해서 추가 계약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자, 그리고 요 기사는 제가 실제 경험도 해봤기 때문에 좀 갖고 와봤는데 요런 사고들은 고의 사고다.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고객분들께서 컨설턴트 분들뿐만 아니라 고객분들께서도 이런 사고를 당하게 되면 한 번쯤 짚고 넘어가라 해서 기사를 좀 갖고 와봤습니다. 자, 고의 사고 유형 중에 많은 것들을 뽑아봤는데 일단 가장 많은 게 뭐 좌회전 할 때 이제 끼어드는 거죠. 이제 깜빡이 켜고 충분히 공간이 있어서 끼어드는데 뒷차가 일부러 과속을 해서 사고를 낸 겁니다. 그래서 쌍방 과실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좌회전 이런 걸 할 때 거기는 실선이다 보니까 끼어든 차가의 과실이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죠. 이런 걸 빌미로 이제 높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 이런 사고들이 실제 고의 사고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런 사고를 접하게 되면 그냥 보험 처리로 끝내지 마시고 경찰 신고를 통해서 좀 진상조사를 좀 잘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좀 갖고 와봤고요. 이런 사고들이 뭐가 있냐면 일단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제 교차로 이제 끼어들어서 사고를 내는 경우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비보호 좌회전이라든가 또는 로타리 같은 데 끼어드는데 사고를 일부러 내는 거 그리고 차가 후진할 때 일부러 갖다 박거나 사람들이 일부러 치이는 거 이런 사고 그리고 과속방지턱 요 과속방지턱에서 일부러 확 밟아가지고 또 고의 사고를 내는 경우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당하신다면 한 번쯤 의심을 하고 그냥 보험 처리해서 끝내지 마시고 경찰한테 이제 조사 요구를 하셔가지고 혹시나 모를 피해를 좀 줄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층 연금에 대한 내용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3층 연금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연금 의무보험이죠.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 요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국민연금인데 뭐 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다른 나라들 특히 이제 프랑스 이제 연금개혁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신문지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한민국 연금개혁 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개인연금 준비를 잘할 필요가 있다. 요렇게 이제 당연히 요런 기사 내용인데 일단 국민연금 1988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급여의 3%만 내면 60세부터 죽을 때까지 70% 주겠다. 또 물가를 반영해서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이렇게 주면 누가 가입을 안 하겠습니까? 3% 냈는데 70% 주고 60세부터 죽을 때까지 주는데 네, 그렇게 했지만 결국 지키지 못했죠. 지키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인구 구조의 변화죠. 연금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내가 낸 돈을 내가 받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낼 사람이 부족해지고 받을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구조가 완전히 망가진 거죠. 여기에 이제 뭐 수익률 문제들도 있는데 뭐 국민연금 수익률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세계 큰 연기금과 비교를 해보면 수익률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수익률을 조금만 더 올리면 굉장히 기금이 뭐 900조가 넘거든요. 요런 수익 1%만 내면 엄청난 금액의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이 수익률 관리도 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도 어렵다 그래서 41년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55년도부터는 고갈된다. 이런 기사들이 이제 결국 개인연금 준비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죠. 근데 퇴직연금마저도 뭐 퇴직연금이나 국민연금을 무조건 폄하하는 게 아니라 뭐 다시다시피 가입률도 굉장히 저조하고 수익률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연금을 잘 준비를 해라. 이런 식의
내용이고, 개인연금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이제 세액공제되는 연금이죠. 한도도 굉장히 넓어지고 있고, 그리고 내가 납입했을 때 매년 세액공제를 받고 그 다음에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다 보니까 우리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다 물론 이제 시기는 다르지만 2002년도에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시작이 됐지만 내가 불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니까 나중에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낼 때와 받을 때, 즉 세금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효과도 있다. 그래서 이런 개인연금을 좀 준비를 잘 해야 된다라고 기사에선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은퇴 이후에 결국 연금 갖고 생활하는데, 이때 이 연금을 갉아먹는 가장 큰 게 이제 결국은 병원비입니다. 네, 병원비. 결국은 개인 보장성 보험의 준비도 철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연금이 부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은 연금이 나오게 되면 그만큼 은퇴 이후의 생활에 경제적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개인 보험도 여유가 될 때 준비를 잘 해놓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기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